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호텔방 안. 지훈은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손이 떨렸다. 게이 블로거 지훈, 과거 연인 폭로로 커리어 추락이기 라는 헤드라인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 순간 30년의 세월이 무너지며 어린 소년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는 그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결코 잊히지 않을 비명이었다. 지훈은 숨을 헐떡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그의 마음처럼 출렁였다. 그는 블로거로서의 삶을 사랑했다. 레인보우 디어리라는 채널로 수만 명의 팬을 모았고 한국 사회의 편견 속에서 용기를 외치며 살았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과거 연인 민준이 SNS에 올린 그 사진, 두 사람이 젊었을 때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웃으며 안긴 모습. 그것은 사랑의 증거였지만 세상은 그것을 스캔들로 만들었다. 가짜 이미지, 아니면 지훈의 위선,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의 후원자들이 떠나고 인터뷰 요청이 취소되었다. 지훈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왜 지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플래시백이 시작되었다. 10년 전, 아니 20년 전으로. 어린 지훈은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어부로,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집은 항상 소금 냄새와 생선 비린내로 가득 찼다. 지훈은 학교에서 특이한 아이였다. 친구들은 축구를 하며 웃었지만 그는 책 속 로맨스에 빠져들었다. 특히 남자 주인공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에 가슴이 뛰었다. 이게 나쁜 거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할 수 없었다. 마을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의 눈빛은 항상 엄했다. 어느 가을날 학교 복도에서 지훈은 동급생 태민과 마주쳤다. 태민은 밝은 미소를 가진 소년으로 지훈의 유일한 친구였다. 지훈아, 같이 놀자. 태민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터질 듯했다. 그들은 학교 뒤편에서 몰래 만났다. 바람이 불어오는 운동장에서 태민이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너랑 있으면 좋아. 태민의 속삭임이 지훈의 영혼을 흔들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의 싹이었다. 하지만 그 싹은 곧 꺾였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에 소문이 돌았다. 누군가 그들의 모습을 봤다고. 지훈이가 이상해. 남자애랑 너무 붙어다녀. 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 학교 화장실에서 지훈은 벽에 밀려서서 주먹을 맞았다. 변태 새끼. 그 말들이 그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태민은 겁에 질려 거리를 두었다. 미안해, 지훈아. 나 무서워. 태민의 눈물 어린 사과가 지훈을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집 지붕에 올라 울었다. 왜 나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의 어린 영혼이 처음으로 부서졌다. 그 울음소리가 지금 호텔방에서 되살아났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서울로 상경했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도시의 자유로운 공기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내면의 소녀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는 익명 블로그를 시작했다. 숨겨진 무지개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풀어냈다. 나는 남자를 사랑해. 그게 죄일까? 첫 포스트는 떨리는 손으로 썼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난이었다. 한국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압박 속에서 지훈은 포기할 뻔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붙잡았다. 25세의 나이, 그는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카페 바리스타로 지훈의 블로그를 우연히 읽고 다가왔다. 당신의 글, 제 가슴을 울렸어요. 민준의 미소는 태민의 그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들은 연인이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한강 다리에서 키스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민준은 지훈의 트라우마를 알았다. 내 안에 울던 소년, 내가 안아줄게. 그 말은 지훈의 삶을 바꿨다. 그는 레인보우 디어리를 공개 채널로 키웠다. 팬들이 늘었고 그는 강연을 하게 되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야. 그냥 사랑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사랑도 완벽하지 않았다. 민주는 지훈의 성공에 질투를 느꼈다. 너는 스타가 됐어. 난 그냥 그림자야. 다툼이 잦아졌다. 결국 2년 전 그들은 헤어졌다. 민주는 상처받아 그 사진을 올렸다. 이 사람이 진짜 지훈이야. 팬들 속인 거 아냐. 그것이 오늘의 재앙을 불렀다. 지훈은 노트북을 덮었다. 민준아. 왜? 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방 안은 고요했다.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아래로 보이는 차들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는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시작일지도.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산의 집,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웬일이야? 그 목소리는 여전했다. 따뜻하지만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엄마, 나 요즘 힘들어.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블로그, 스캔들, 그리고 내면의 울음. 어머니는 침묵했다. 오랜 침묵 끝에 내가 그런 애였구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미안해. 숨겼어. 지훈의 눈물이 다시 흘렀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야, 미안한 건 나야. 내가 올 때 애 안 안아줬을까. 그 말은 지훈을 무너뜨렸다. 어린 시절 그는 어머니에게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도 마을의 시선에 짓눌려 있었다. 내일 내려올게. 이야기하자. 어머니의 약속이 지훈에게 희미한 빛을 주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다. 꿈속에서 어린 지훈이 태민을 찾았다. 왜 떠났어? 태민의 그림자가 사라졌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새벽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블로그에 글을 썼다. 내 커리어가 흔들리고 있어. 하지만 그 안에 울던 소년이 나왔어.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할게. 포스트는 순식간에 퍼졌다. 팬들의 반응이 왔다. 응원해요. 지훈 오빠. 당신의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비난도 여전했다. 가짜 피해자 코스프레. 지훈은 무시했다. 그는 거리로 나섰다. 홍대 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그는 작은 모임을 열었다. LGBTQ+의 아픔을 나누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중 한 소년, 18세의 현우가 다가왔다. 저 지훈 형처럼 되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현우의 눈빛은 어린 지훈을 닮았다. 지훈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무섭지. 나도 그랬어. 하지만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마. 그날 밤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현우는 가족에게 쫓겨난 이야기, 학교에서의 괴롭힘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공유했다. 태민과의 추억, 민준과의 이별. 사랑은 아프지만 그 아픔이 우리를 강하게 해.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형, 고마워요. 그 순간 지훈은 느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음을. 하지만 스캔들은 여전히 그를 쫓았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지훈, 과거 연인과 재회하나. 플래시가 터졌다. 지훈은 호텔로 돌아왔다. 피곤한 몸으로 샤워를 했다. 물줄기가 그의 등을 때리며 어린 시절의 비를 떠올리게 했다. 부산의 장마철, 그는 비를 피해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손찌검을 피하려 애썼다. 너네 그렇게 약해. 아버지의 말은 지훈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그는 물을 끄고 거울을 봤다. 이제 강해질 때야. 그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다. 내면의 소년, 자신의 여정을 연재할 계획이었다. 첫 챕터, 부산의 비와 첫사랑. 글을 쓰는 동안 추억이 되살아났다. 태민과의 마지막 만남. 학교 축제날 그들은 무대 뒤에서 키스를 했다. 달콤한 설렘.
하지만 다음 날 태민의 전학 소식. 아빠가 이사 가래 태민의 눈물. 지우는 그때부터 혼자였다. 대학 시절 그는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했다. 나는 게이다. 친구들의 포옹이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민준과의 만남은 그 빈자리를 채웠다. 민준의 따뜻한 품, 그의 속삭임. 너는 완벽해. 하지만 질투가 그 사랑을 갉아먹었다. 헤어짐의 밤, 민준의 외침. 너는 세상을 바꾸지만 나를 바꾸지 못했어. 지우는 글을 마쳤다. 포스트를 올리자 조회수가 폭발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게 진짜 지훈이야. 울었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만나서 이야기할래. 답장은 없었다. 지우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 부산행 KTX 안, 지우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가 출렁이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닮았다. 어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소금기 어린 공기, 시장의 활기.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왔어?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다. 그들은 부엌에 앉아 차를 마셨다.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내가 태어나기 전 아빠가 내 이모 얘기 들었어? 그분도 비슷했대. 마을 사람들이 쫓아냈어. 그 이야기는 지훈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모, 그는 어렸을 때 본 적 있는 멀리 사는 친척. 엄마도 알았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지만 말 못했어. 내 아빠가. 엄격했으니까 눈물이 어머니의 뺨을 타고 흘렀다. 지우는 어머니를 안았다. 처음으로 어른이 된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했다. 이제 괜찮아. 나 강해졌어. 그날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아버지의 죽음 후 어머니의 외로움. 지훈의 블로그가 어머니에게도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 내 글 읽고 울었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알았으니까. 다음 날 지훈은 마을을 걸었다. 어린 시절의 길, 학교 앞 태민의 집은 이제 빈집이었다.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추억을 더듬었다. 태민, 그는 지금 어디서 살까? 지훈은 핸드폰으로 검색했다. 태민 부산 게이. 놀랍게도 태민의 프로필이 나왔다.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LGBTQ+ 권익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태민아, 나 지훈이야. 오랜만. 답장은 즉시 왔다. 지훈, 믿기지 않아. 만나자. 그들은 부산의 해운대 해변에서 만났다. 태민은 여전했다. 약간 성숙한 얼굴, 하지만 그 미소는 그대로. 너 유명해졌네. 태민의 말에 지훈이 웃었다. 너도 변호사라니. 그들은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배경처럼 들렸다. 태민이 먼저 말했다. 그때 미안해. 무서워서 도망쳤어.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다. 나도 미안. 더 강하게 잡아줄걸. 그들은 과거를 털어냈다. 태민의 커밍아웃 여정, 가족과의 화해. 내 블로그가 도움됐어. 용기 얻었어. 지훈은 감동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의 빛이 된 증거였다. 하지만 만남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태민의 손이 지훈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옛 감정이 되살아났다. 태민아. 지훈이 속삭였다. 태민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친구로. 그 말은 아팠지만 지훈은 이해했다. 사랑은 때론 놓아주는 것. 그들은 해질녘에 헤어졌다. 서울로 돌아가. 내 길을 가. 태민의 격려가 지훈의 등을 밀어주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훈은 에너지가 넘쳤다. 그는 내면의 소년 시리즈를 이어갔다. 두 번째 챕터, 태민과 바다. 팬들은 열광했다.
조회수 10만을 넘었다. 현우가 다시 연락했다. 형, 제 이야기 써줄래요? 지우는 현우를 인터뷰했다. 현우의 가족 갈등, 거리에서의 밤, 집을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우는 현우를 안심시켰다. 함께라면 할 수 있어. 그는 현우를 자신의 작은 스튜디오로 데려왔다. 서울의 지하실 같은 곳, 하지만 지훈의 안식처. 그곳에서 그들은 LGBTQ+ 모임을 키웠다. 소규모지만 진심 어린 공간. 그러나 스캔들은 재점화되었다. 민준이 공식 사과를 했다. 지훈이를 아프게 해서 미안해. 사랑했지만 상처 줬어. 그 포스트는 논란을 불렀다. 언론이 달려들었다. 지훈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스캔들이 아니야. 사랑의 이야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플래시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내면의 소년이 이제 웃고 있었다. 지훈의 삶은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 블로그는 이제 단순한 일기가 아닌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레인보우 재단을 설립했다. 현우를 첫 멤버로 삼아 청소년 상담소를 열었다. 울음소리를 듣고 안아주는 곳, 그곳은 서울의 변두리 작은 빌딩이었다. 첫 상담자 16세 소녀 미진. 엄마가 싫대요. 제 감정을. 미진의 떨리는 목소리. 지우는 미진의 손을 잡았다. 내 감정은 소중해.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미진의 눈물이 지훈의 어깨를 적셨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부서진 소년이 이제 누군가를 세우는 어른이 된 것이다. 민준과의 재회는 예상치 못했다. 재단 오픈 파티 날 민준이 나타났다. 축하해, 지훈. 그의 눈빛에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당황했지만 미소 지었다. 고마워. 와줘서. 그들은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을 감쌌다. 민준이 말했다. 나 잘못했어. 내 성공을 질투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됐는지. 지훈의 가슴이 아렸다. 민준아, 우리 끝난 거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친구로 남자. 그들은 포옹했다. 아픔 속에 용서가 피어났다. 태민도 파티에 초대되었다. 그는 현우와 대화를 나누며 웃었다. 지훈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세 사람의 대화는 밤을 밝히는 등불 같았다. 지훈은 느꼈다. 과거의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는 것을. 하지만 도전은 계속되었다. 보수 단체의 시위. 재단 앞에서 변태들을 막아라. 피켓이 세워졌다. 지훈은 창문을 통해 그들을 봤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는 외쳤다. 여긴 사랑의 집이야. 나가. 경찰이 개입했지만 지훈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세상이 아직 멀었어. 그날 밤 지훈은 현우와 산책했다. 남산타워로 향하는 길. 형, 왜 이런 일을 해요? 위험한데. 현우의 물음에 지훈이 대답했다. 위험하지만 해야 해. 내가 울던 소년처럼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남산 정상에서 그들은 도시를 내려다봤다. 불빛의 바다가 펼쳐졌다. 현우가 말했다. 형, 저 좋아해요. 지훈은 놀랐다. 현우의 고백은 순수했다. 현우야,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현우의 눈물이 흘렀다. 알아.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지훈은 현우를 안았다. 내 용기 소중해. 시간이 올 거야. 내면의 소년 시리즈는 세 번째 챕터로 이어졌다. 민준과 용서. 글 속에서 지훈은 이별의 아픔을 풀어냈다. 사랑은 놓아주는 법을 가르쳐 팬들은 공감했다. 책 출간 제안이 왔다. 지훈은 수락했다. 그의 삶은 이제 공공의 것이 되었다. 인터뷰, 강연. 한국의 LGBTQ+ 희망은 있어요. 그의 메시지는 전국을 울렸다.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재단을 방문하며 미진과 이야기를 나눴다.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미소.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걸었다. 엄마, 이제 나 완전한 나야.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항상 그랬어. 엄마가 몰랐을 뿐. 시간이 흘렀다. 6개월 후 지훈의 책 울던 소년의 무지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 가판대에 쌓인 그의 얼굴. 그는 서명회를 열었다. 긴 줄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섰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내 손자가 당신처럼 살아요. 고마워요. 그 말에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다. 책은 그의 여정을 담았다. 부산의 어린 시절부터 호텔방의 위기까지. 내면의 울음은 결국 노래가 돼 마지막 문장이었다. 현우는 성장했다. 재단에서 상담사가 되었다. 그의 첫 상담, 한 14세 소년. 저 이상한가 봐요. 현우가 미소 지었다. 아니, 특별해.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며 뿌듯했다. 태미는 법률 자문을 해주며 재단의 보호막이 되었다. 우린 팀이야. 민주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새로운 연인을 만났다. SNS에 행복한 사진. 지우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행복해 보여. 답. 너 덕분이야. 하지만 위기는 다시 왔다. 대형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제안. LGBTQ+의 어두운 면. 그들은 지훈의 트라우마를 파헤치려 했다. 과거의 학대 장면 재현해요. 지훈은 거절했다. 내 이야기는 내가 말할 거야. 제작진의 압박. 시청률을 위해 지훈의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폭로했다. 미디어는 우리를 상품으로 봐. 진짜 변화를 원해. 그의 말은 SNS를 달궜다. 해시태그 진짜 이야기가 트렌딩됐다. 그 와중 지훈은 건강을 잃었다. 과로로 쓰러진 밤 병원 침대에서 그는 꿈을 꾸었다. 어린 지훈이 손을 내밀었다. 오빠, 같이 가자. 지훈은 그 손을 잡았다. 깨어났을 때 현우와 어머니가 곁에 있었다. 쉬어요. 오빠. 현우의 눈물. 지훈은 웃었다. 이제 쉬어야지. 그는 휴가를 떠났다. 제주도로.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그곳에서 그는 혼자 산책했다. 나 행복할 수 있을까?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제주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카페 주인, 28세의 수현. 수현은 조용한 미소를 가진 여성. 아니, 트랜스젠더 여성. 당신 책 읽었어요. 제 이야기 같아요. 수현의 용기 있는 커밍아웃. 지우는 공감했다. 함께 이야기 나눠요. 그들은 제주의 오름을 올랐다. 정상에서 수현이 말했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지훈의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친구부터 제주는 치유의 섬이 되었다. 돌아온 지훈은 재단을 재정비했다. 치유 워크숍을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한 남자, 40세의 상민. 늦게 깨달았어요. 가족을 잃었지만 지훈이 안아주었다. 늦지 않았어. 워크숍은 감정의 폭풍이었다. 웃음과 눈물, 포옹과 고백. 지훈은 느꼈다. 이게 그의 사명이다. 1년이 지났다. 지훈의 삶은 안정되었다. 책은 해외 판권을 팔았고 그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도쿄에서 아시아 LGBTQ+ 리더들과 만났다. 한국의 변화, 영감을 줘요. 그의 연설은 박수를 받았다. 하지만 무대 뒤 그는 여전히 떨렸다.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내면의 소년이 속삭였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있어. 서울로 돌아와 그는 수연과 더 가까워졌다. 제주에서의 만남 후 그들은 자주 만났다. 수연의 카페, 작은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내 과거, 아파요. 수술 후 가족이 수연의 이야기. 지우는 듣기만 했다. 내가 강해. 수연의 미소. 너도.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어느 비 오는 날 카페 문을 닫고 그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이게 사랑인가?
지훈의 심장이 뛰었다. 수연은 게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랑은 경계를 넘었다. 성별이 아니야. 그냥 너야. 수연의 말. 현우는 그 변화를 알아챘다. 형, 행복해 보이네. 현우 자신도 연인을 만났다. 학교 선배, 조심스러운 로맨스. 재단 모임에서 현우가 소개했다. 이분이 제 모두의 박수. 지우는 현우를 끌어안았다. 잘했어. 태민은 결혼했다. 남편과 함께 법률센터를 열었다. 지훈, 내 덕분이야. 민주는 아이를 낳았다. 대리모를 통해 아빠가 됐어. 내가 가르쳐준 용기. 지훈의 축하가 진심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법 개정 운동, 동성 결혼 합법화. 지훈은 캠페인을 주도했다. 평등은 기본권이야. 시위대 속에서 그는 마이크를 쥐었다. 반대자들의 아유. 돌아가. 한 돌이 날아왔다. 지훈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렀다. 현우가 달려왔다. 형, 병원에서. 지훈은 웃었다. 이게 싸움의 일부야. 수연이 손을 잡았다. 조심해. 나 무서워. 그 사건은 뉴스가 되었다. 지훈의 용기가 더 부각됐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국회 청원 10만 명, 변화의 물결. 지훈은 내면의 소년 최종 챕터를 썼다. 미래의 무지개. 울음은 끝나지 않아. 하지만 노래로 변해 책은 완성되었다. 출판사 파티에서 그는 토스트했다. 우리 모두 소년이었어. 이제 어른이 되어. 어머니가 강연해왔다. 내 아들, 자랑스러워. 무대에서 어머니의 포옹. 눈물의 순간. 변화는 서서히 왔다. 2년 후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 지훈의 캠페인이 결정적이었다. 뉴스 헤드라인, 레인보우 디어리의 승리. 그는 거리로 나섰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수연의 손을 잡고 함께한 시간. 고마워. 결혼식은 작았다. 재단 후원자들, 현우, 태민, 민준. 영원히 행복하세요. 모두의 축복. 지훈의 삶은 평화로웠다. 그는 새로운 책을 썼다. 치유의 여정. 청소년들을 위한 가이드. 재단은 전국으로 확장되었다. 부산 지점, 어머니가 맡았다. 내 고향에서 내 꿈을. 미지는 대학생이 되었다. 지훈 오빠 덕분에 현우는 결혼했다. 형의 사랑을 배웠어요. 태민의 소식. 그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LGBTQ+ 법안 추진할게. 민준의 아이, 지훈을 삼촌이라 불렀다. 사랑해요. 지훈의 눈물이 흘렀다. 호텔방의 그 밤, 이제 추억이었다. 지훈은 그 방을 다시 방문했다. 여기서 태어났어. 그는 창밖을 봤다. 한강의 물결, 이제 평화로웠다. 수연이 안아주었다. 우리 소년, 이제 웃어. 내면의 소년은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전 세계 상영. 이건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모두의 이야기야. 지훈의 내레이션. 그는 강연에서 말했다. 울음소리는 약함이 아니야.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지.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이 피어나. 시간은 흘러 지훈은 35세가 되었다. 재단은 아시아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는 여행하며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다. 태국, 일본, 중국. 공통된 아픔. 그의 책은 번역되었다. 글로벌 아이콘. 집에서 수연과 아이를 키웠다. 입양한 소년, 민호. 8세 아빠, 무지개 그려줄까? 민호의 미소. 지훈은 안았다. 그래, 우리 무지개. 현우는 재단 디렉터. 형, 이제 쉬세요. 태민은 법안 통과. 내 덕분. 민주는 작가가 되었다. 내 이야기에서 영감.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지훈아, 엄마 가지만. 내가 비디야. 지훈은 부산 장례식장에서 울었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슬픔 속에 감사. 지훈은 산에 올랐다. 정상에 서서 외쳤다.
나는 사랑해. 바람이 대답했다. 결말은 없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울던 소녀는 이제 노래하는 어른. 그리고 그 노래는 세상을 바꿨다. 무지개 아래 모두가 자유로웠다.